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3%가 넘게 올라 들어가고 있고, 하이닉스가 내년 이제 마이너스 때 이제 겨우 마이너스 1%가 된 게 이제 소폭 강세 정도로 올라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뭐 이제 오늘 주식 계좌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들이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떻게 다른지, 언제 어떻게 구분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분들은 주식시장에 오래 발을 담그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 즉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도 이 구분은 잘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가 분석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앞선 구간에 이런 박스 표시되어 있는 박스 구간 같은 데서 허관날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삼성전자가 오르면 하이닉스는 내리고, 하이닉스가 오르면 삼성전자 내리고, 이놈 오르고 저놈 내리고, 뭐 계속해서 바뀌어가면서 하나 오르면 하나 내리고 이런 흐름들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막 이제 새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당연히 같이 간다라고 알고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같이 움직이는 기간보다 다르게 움직이는, 전체적인 궤적으로 보면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자, 최근 1년 동안의 주가 비교를부터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삼성전자는 밑으로 꼬라박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위로 올라 들어가고요. 삼성전자 옆으로 떡 그리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올랐다 내려갔다 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 삼성전자 플랫으로 계속 바닥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미친듯이 올라 들어갔고요. 하이닉스 내려올 때 삼성전자는 또 반대로 올라가고요. 또 나란히 같이 올라 들어갔다가 오늘 같은 경우 또 삼성전자는 3%가 오르고 하이닉스는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 이런 흐름이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왜 이런 형태로 구조가 되냐 그러면 더 멀리부터 또 살펴볼까요? 더 멀리 살펴보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때도 있고 따로 움직이는 때도 있고, 이 흐름들이 꽤나 다르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같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렸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자, 하이닉스 저 망할 때 같은 때 얘기고, 요런 때 같은 경우는 또 반대입니다. 또 지금처럼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는데 하이닉스 혼자 완전히 미쳐 들어갔다가 하이닉스 꼬라박고요. 삼성전자 올라 들어가고 하이닉스 같이 올라 들어갔다가 쇼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또 올라가는데 이번엔 하이닉스가 못 가고 이러고 놀고 자빠졌고, 이렇게 다른 흐름을 보이는 때가 꽤 많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착각에서부터 나오는 건데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가 아니죠. 비스포크 AI가 반도체입니까? 삼성 TV, 세탁기, 냉장고 반도체예요. 갤럭시는요, 휴대폰이잖아요. 삼성전자는 물론 반도체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이고, 지금도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몫을 하는 거는 반도체 부분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IT 복합 기업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부품을 납품하는 삼성전기 경우에도 복합 부품 업체고요. 반도체도 하고 휴대폰도 하고 다 하죠. 복합 부품 업체고요. 그리고 SDI 같은 경우는 이제 4번에 걸친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가지고 이제 IT 기업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정체성 자체가 달라진 기업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는 반도체 부분만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 지수를 반영을 하는 때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같은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죠. 자, 어저께 저쪽에 중국과의 이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엔비디아가 내렸죠. 어제 엔비디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게 미증시 같은 쪽의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8%가 내렸어요. 어저께. 이러면 반도체가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버리죠, 반대로. 그래서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에서 생쇼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어제 이제 수급에서 어제 마감에서도 우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장중에 그렇게 차익 실현으로 좀 밀려 나오면서 난리를 쳤는데 기관들이 때려 팔아가지고요.
기관들이 때려 팔면서 밀려 떨어졌었는데 이걸 외국인들이 그대로 다 쳐받아 놔버렸거든요. 그래서 밀려 떨어진 부분들 이거 다시 이제 지수 위쪽으로 올라 들어가면서 이게 복귀가 되면서 올라 들어가는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수 1위라고 하는 지수 1위 시총 1위 종목의 그걸 반영을 하는 거야. 이걸 반영을 하고 그리고 반도체 미증시의 반도체가 하락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가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이 기관들 같은 경우가 이제 정작 외국인들이 이렇게 받아쳐가지고 돌려 올리는 흐름을 들어서 이 종목은 이제 커버를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종목이 올라 들어가서 지수까지 끌고 올라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미증시 반도체가 약해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분상으로 반도체에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다루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선택을 할 때 그 카드로 그러니까 기준 벤치마크를 사용할 때 종목을 어느 걸 봐야 되냐라면 삼성전자를 보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를 벤치마크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LG이노텍을 봐야 되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종목은 LG 디스플레이고요. 자, LG 디스플레이가 올라들어가면서 OLED주도 같이 올라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 이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수주의 역할을 할 때 반도체의 역할을 할 때 이게 구분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오늘 같은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도체가 내렸거든요, 미국. 네가 내리는 쪽에서 그래서 하이닉스는 압박을 받아서 눌리고 그리고 지수주 어저께 밀려 내려왔다가 쓸데없이 밀려다가 커버로 들어가는 지수주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루는 삼성전자 오르고 하루는 하이닉스. 그러니까 요 차이 때문에 계속해서 기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도체만 가지고 놓고 볼 때 차이점 같은 경우에도 또 요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주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미증시에서 그렇고 반도체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쭉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흐름에서 경우에 즉 AI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두 개의 이슈를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 제일 강한 거는 HBM이 아니라 낸드 플래시죠. 저 낸드 플래시하고 D램 같은 경우에는 쇼티지 이슈가 생겼어요. 자 이래가지고 지금 물량 자체가 재고 물량이 다 소진되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당장에 지금 물량 없어 난리가 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쪽의 분야를 이제 확대를 시켜야죠. 그래서 이제 설비 투자가 재개된다라는 이 이슈 가지고 낸드 플래시가 급격하게 올라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HBM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다시 AI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이쪽 이슈가 다시 불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원전 전력 이런 쪽까지 지금 날라 들어가고 있죠. 자, 이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즉 AI 데이터 센터 이렇게 된다면 거기 연결되어 있는 HBM 하이닉스가 앞서서 튕겨져 나가고 그리고 모두가 이렇게 HBM에 매달려 버리는 바람에 레거시 메모리 낸드 D램 같은 경우를 소홀히 하면서 뒤로 내면서 정작 이제 낸드하고 D램이 물량이 모자라는 자, 그전엔 감산도 있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감산도 있었죠. 이쪽이 모자라는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부장 쪽에서는 낸드 쪽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고 HBM 이슈는 하이닉스가 다 먹어가 버린 셈이 됐어요. 외국인들이 이쪽만 드립다 사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대표로 올라 들어가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HBM 이슈도 있습니다만 이쪽에 있는데 기존 레거시 메모리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좀 커요. 그래서 반도체만 가지고 놓고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쪽을 커버해서 들어오긴 합니다만 여전히 낸드 쪽 기존의 낸드 D램 심택의 D램 그죠? 낸드의 테스 뭐 유진테크 뭐 이런 종목들 PSK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낸드 쪽에 포인트가 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앞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HBM 이쪽으로는 이쪽에 포인트를 두게 된다라고 하면 하이닉스가 조금 더 나가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경우에는 뭐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양분하는 원투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경쟁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같이 가기도 따로 가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HBM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뚫고 들어가서 먼저 싹쓸이하고 삼성전자가 뒤로 쳐지면서 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처헤매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처헤매고 이런 흐름들도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HBM이 꺾이고 낸드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HBM 쭉 꺾이면서 하이닉스는 내려고 이런 다른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낸드 쪽에 레거시 쪽이 강하게 들어가느냐 APM 주 포인트 같은 경우는 HBM이 주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간 사주 과정에서 지금 당장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지금 꽤 오랜 시간 끌었었잖아요. 엔비디아 콜 테스트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자, 근데 굉장히 1년 넘게 계속 지속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오링을 거의 올인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뒤로 파운드리로 뒤로 밀어버리고 낸드도 뒤로 밀어버리고 D램도 뒤로 다 뒤로 밀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벌써 주력이 HBM으로 벌써 넘어 들어와 버린 상태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낸드하고 D램 쪽에서 쇼티지 이슈가 생겨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양쪽이 모두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던 거예요. 요 차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수가 이제 이 지수 때 이제 3,600선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박스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게 되죠. 약간 느리게 올라 들어간다거나 횡보 박스로 들어가거나 이게 이 구간에서 횡보 박스로 들어가거나 느리게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이런 그림으로 나오거나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된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각기 따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미증시가 다시 슈팅으로 또 엔비디아하고 반도체 쪽으로 올라 들어가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거나 어느 쪽하고 가닥을 잡기 전까지는 하루하루 번갈아가면서 하루는 삼성전자가 오르고 하루는 하이닉스가 오르고 이런 형태로 가는 케이스가 자주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구분법 잘 기억을 해 두시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삼성전자보다 삼성전기가 훨씬 더 나은 때도 있고요. 자, 여기 요 상황에서 이제 하이닉스를 빼버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전기만 가지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삼성전기 기본적으로 그래서 삼성전자향 부품 업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은 여기도 똑같아요. 이거 삼성전기와 삼성전자는 같습니다만 이 흐름의 차이가 꽤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 계속해서 지금 삼성전기가 10년 동안은 계속해서 낮은 상태에 놓여져 있었죠. 계속해서 지금 낮은 상태에 놓여져 있다가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 못하고 여러가지 압박에 놓여진 상태입니다. 횡보하는 이 와중에서도 이제 먼저 앞서서 돌아들은 이게 여기도 뭐 역시 마찬가지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반도체 회사가 아니거든요. 종합 부품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아니라 휴대폰만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삼성전기는 별개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차이가 벌어지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구간 사이에 각각의 모멘텀에 따라 이런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요것들을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초보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죠. 이런 경우라 그러면 우리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하시고 이렇게 분석 내용을 쭉 들으시면 자 지금은 이제 삼성전기가 우위에 있는 시간,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는 시간, 하이닉스가 우위에 있는 시간 어떤 것이 모멘텀이 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올라 들어가게 되고 요 차이를 다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쭉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주린이 이제 막 오늘 주식 계좌를 만든 분들이라도 차근차근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수익을 내가면서 수익 안 나는 데서 배우기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무슨 여기 학교 다니고 뭐 매달 수업료만 내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수업료 내려고 주식시장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들어오는 거지. 자, 그렇죠 하면은 이제 배우는 건 배우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도 수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들도 훨씬 더 잘 아는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떤 차이가 나가지고 어떤 때는 하이닉스를 위주로 공략을 하고 어떤 때는 삼성전자를 위주로 공략을 해야되는지 이걸 아는 전문가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다 찍어드리고 골라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사라, 하이닉스 사라. 지금은 하이닉스 시간, 지금은 삼성전자의 시간. 그렇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돌아서 이제 지금은 한미반도체의 시간 하고 이렇게 딱 알려드리잖아요. 예? 앞서서 최강의 종목에서 이제 최후발주가 되어버린 이런 거 다 찍어드리고 다 알려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르고에 들으시면 오르고 계신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특기 다 다른 특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파생상품 하는 분들 있고요. 코인 전문가도 2명 있고요. 대형주 전문가, 대형주는 안 다르고 세력형 급등주만 하는 전문가도 있고 재료 매매하는 사람, 테마 매매하는 사람 다 틀립니다. 바이오 잘하는 사람, 반도체 잘하는 사람, 2차전지 잘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쭉 들어가지고 그래서 요 전문가 특기부터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특기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해두고 살펴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2차전지가 올라오면 2차전지 가지고 돈 벌면서 2차전지에 대해서 배우고 삼성전자 반도체들 지금처럼 날려들 때는 반도체주
사라는 것 따라 사가지고 돈 벌면서 반도체 배우고, 바이오로 들어갈 땐 또 바이오주 사라는 것 따라 사가지고 알테오제니니 올릭스니 뭐 펩트론, D&D 파마테, 온코니, 테라큐틱스 이런 종목들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이제 배우면서 또 돈을 벌고, 돈도 벌고 배우고 꼭 먹고 알 먹고 다 되는 겁니다. 우리 현재투자 TV에서는 기법 강의 같은 경우도 좀 계속 나와 있죠.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오르고로 돈을 버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르고 활용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쭉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